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안녕하십니까, 곽수종입니다. 서울 시내가 온통 미세먼지와 황사로 뒤덮여 있습니다. 언뜻 보기엔 아무렇지도 않은 듯하지만 사실 공기 내 미세먼지 농도가 상당히 나쁜 수준입니다. 사드 문제도 얘기하고 위안부 문제도 다시 논의하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숨쉬고 먹고 사는 곡식과 강물에 내려앉아 서서히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할 수 있는 환경, 미세먼지 문제도 상당히 심각합니다. 시진핑 주석과 만나시거든 이 사드 문제와 미세먼지 그리고 서해안 해양오염과 불법 조업 문제 등 좀 연기하셔서 따져봐 주십시오. 이러다 정말 1년 내에 맑은 하늘 보기가 100일 될까요? 꽃게장 맛을 계속 볼 수 있겠습니까? 더운 여름에도 미세먼지로 마스크 쓰고 다니라 이렇게 하실 건가요? 이러다 방독면 쓰고 다니는 미래도시가 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5월 12일 금요일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준비한 오늘 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민주당 내 사드 대책 특별위원회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사드 배치 관련한 국회 비준 동의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청문회 추진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볼 테니까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사드 문제에 관한 의견이 있으시면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김영호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우물정 0945 단문 50원 장문 100원입니다. 그리고 국민의당 오는 16일 차기 원내대표 선출한답니다. 경선 출마 선언한 김관영 의원 전화 연결해서 여쭤보겠습니다. 3부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표창원 의원 전화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검찰개혁 관련해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 다시 쟁점으로 지금 떠오르고 있죠. 경찰대 출신이죠. 표창원 의원 전화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도 의견 보내주시면 검찰과 경찰 간의 수사권, 기소권 누가 가져야 되느냐 의견 보내주십시오. 문재인 대통령 취임과 함께 정상회교도 본격 가동되는 분위기죠. 어제 일본 아베 총리와 통화에서는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재협상을 시사하는 발언도 나왔다고 합니다. 동북아 정치 한일관계 전문가인 세종대학교 호사카 유지 교수와 함께 이 문제도 짚어보겠습니다.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네,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제 사드라고 하죠. 한반도 배치를 둘러싼 중국과의 갈등 문제. 더불어민주당은 상당히 중국 쪽에 대해서 전격적인 조치를 취하기도 했고 국회의원들이 방문하기도 했고 대통령 선거 이전에도 상당히 어떤 극적인 타결도 노력한 걸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시진핑 국가주석과 첫 전화 통화에 사드 문제를 풀 특사 대표단 파견 문제도 아마 이야기한 걸로 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사드 배치와 관련된 국회 비준 필요성 이야기하고 있고요. 오늘 드디어 공개적으로 언급이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사드 대책 특위 소속 김영호 의원 전화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 사드 배치의 국회 비준 말씀을 드디어 이제 공개적으로 하셨는데 왜 필요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네, 국회 비준이요? 예. 예, 이제 우리나라 주로 외교는요, 그 사드를 놓고 사드를 찬성하면 친미, 사드를 반대하면 친중, 이런 이제 양자택일의 길에 지금 서 있어요.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조선 500년 역사를 돌이켜보면 우리 한반도 주변에 신흥 세력이 출현하거나 신흥 국가가 생겨났을 때는 조선이 그때 양자택일을 했을 경우에는 어김없이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네. 예로 임진왜란, 병자호란, 청일전쟁, 6.25전쟁도 대표적인 예인데요. 국회 비준은 오히려 저희 외교력을 좀 강화시킬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미중 관계에서 그 다양한 외교적 카드를 구사할 수도 있고요. 네. 또 미국과 중국의 그 외교적으로 신뢰를 범하지 않으면서 대한민국의 의회 민주주의 절차를 밟는 것은 미국과 중국에서도 우리의 그 절차를 전 존중할 것이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국회 비준을 통해서 우리 주변 국가들도 더욱 많이 소통하고 또 분열된 우리 그 국민들의 그 이해도 우리가 높여가면서 국회 비준이라는 동의 절차를 밟는 것이 외교적으로나 우리 대한민국의 화합과 통합에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예, 길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간단하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원래 한미 주둔지 지휘협정 소파라고 하는 규정에 따르면 네. 미국이 갖다 놓을 수 있고 우리는 네. 땅을 제공하게 되어 있는데 네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 1조 원에 해당하는 비용을 부담을 해라. 이 네. 비용 문제를 들고 나왔기 때문에 국회 비준을 거쳐야 된다. 이런 내용이 본질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 사드의 본질적인 문제는 이제 뭐 저희가 토지를 공유를 하고 네. 이제 그 무기 체제를 전개하겠다는 것이었는데요. 네네. 그 자체가 국회 비준 사항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근데 이제 우리 정부와 국방부가 네. 아주 매우 이례적으로 그 성주 골프장, 롯데 골프장과 예. 그 국방부 소유의 네. 남양주 토지를 막교환함으로써 네. 그 국회 비준을 피해가는 어떻게 보면 꼼수라고 봐야죠. 그걸 현금으로 그렇죠. 보상을 했다 그러면 국회 비준 사항이었죠. 원래는요. 네, 그렇죠. 네네. 바로 네. 그 꼼수라고 하는 내용이 결국은 이 정부 국방부와 미국 측 간에 이면 합의가 있었지 않나. 바로 이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네, 저희도 이제 그런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예. 우리 정부는 줄곧 사드 비용은 미국 쪽에서 부담하고 네. 우리는 부지만 제공한다고 뭐 국회 긴급 현안 질문 때나 네. 국방부 전체 회의 때도 국방부 장관께서 그렇게 계속 줄곧 주장을 했는데 네. 뭐 최근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뭐 10억 달러 비용 부담 네. 발언을 했잖아요. 예. 뭐 그런 것을 봤을 때 이거는 이면 합의가 있었던지 어떤 꼼수가 없지 않았는가 예. 이제 그런 의혹을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이죠. 네. 네네. 그 미국 쪽 입장에서도 제가 보니까 이 맥마스터 국가안보위원회 보좌관하고 김관진 우리나라의 그 안보 뭐 비서실장입니까? 안보실장입니까? 네네. 그분 간의 전화통화 내용에서도 사실은 백악관 쪽에서 10억 달러를 비용 부담하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한 것은 아니다. 앞으로 네네. 논의하자. 뭐 이런 이야기라고 하는 바람에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상당한 질책을 받았다. 이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네, 그것도 저도 보도로 한번 확인했습니다. 네. 네. 그러면 결국은 국방부와 미국 정부 간에 이 논의된 사항이 2급 비밀로 묶어뒀다고 하는 내용인데 이게 결국 이면 합의에 대한 의심을 갖게 하는 부분이겠네요. 네, 그것은 충분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가 있지요. 네. 네네. 만약에 이게 이면 합의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저는 이제 이면 합의라고 볼 수도 있고요. 네. 또 그 내막도 왜냐면 이제 국가 안보 문제고 우리가 또 미국 동맹국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네. 뭐 여러 가지 그 저희가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지만 네. 가장 문제점은 시작에서 지금 전개 배치까지 네. 그 과정에 대해서 박근혜 정부가 투명하지 않고 네. 모든 과정을 다 꼼수와 편법으로 이걸 전개했다는 게 전 문제라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미국 정부의 문제를 삼기 전에 주권 국가인 대한민국의 정부가 이 과정에 대해서 너무나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서 사드 네. 전개를 했다고 보는 것이 전 문제라고 봅니다. 네. 네. 그래서 5월에 국회 청문회를 열자고 하시는 것 같은데 네, 뭘 네. 밝혀내시겠다는 겁니까? 말씀드린 바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네. 사실 많은 의혹과 불법이 있다고 보거든요. 네. 우선은 그러니까 일본과 중국과 러시아는 이 사드 체계를 MD 체계라고 지금 미사일 다들 방어 체제라고 인정하고요. 하죠. 네, 그러니까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라고 예. 주장을 하고 다 인정을 하고 네. 심지어는 트럼프 역시도 예. 한반도 사드는 미국의 MD 체계라고 확인한 바가 있어요. 예. 근데 지금 우리나라 정부만 MD 체계 편입이 아니라고 지금 부정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이 군사적 실효성에 대한 입증되지 않은 무기를 박근혜 정부가 국민적 합의도 거치지 않고 네. 주변 국가 설득도 안 하고 강행한 문제도 있죠. 예. 또 원래 최초 배치 시점은 2016년도만 해도 2017년도 12월 달로 잡았다가 네. 조기 대선이 5월 달로 앞당겨지자 저희가 5월 달로 그걸 앞당기었던 이유도 있고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드 배치 과정에서 한미 간의 논의 과정도 좀 확인해 봐야 될 거고요. 네. 또 김관진 전 안보실장이 1월 달에 마이클 플린 국가안보보좌가 내정자와 두 차례 만났고요. 예. 두 차례 미국도 갔는데 그렇죠. 사실 김관진 안보실장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이 아니잖아요. 예. 박근혜 대통령한테 임명받은 분인데 네.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되고 구속된 상태에서 예. 과연 누구의 지시로 미국을 가서 예. 이 중대한 사드 배치를 본인이 추진했는지 이런 뭐 의혹도 있고요. 네.
또 이면 합의 의혹도 분명히 다시 한번 우리가 미국 정부와도 한번 새로운 정부에서 그 진실도 밝혀내야 될 것이고 예. 가장 또 중요한 게 이제 국내법 위반을 많이 했어요. 뭐 국유재산 특례 제한법 내지 예. 환경영향평가법도 네. 다 국내법 위반이거든요. 뭐 예. 이런 문제. 또 롯데와 토지 맞교환할 때 한민국 국방부 장관이 신동미 장관한테 직접 전화해가지고 네. 압력을 가한 점. 뭐 이런 예. 점들이 다 청문회 대상이라고 볼 수 있죠. 예, 청문회 대상 내용을 상당히 자세히 말씀해 주시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청문회 대상이라고 좀 봅니다. 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조금은 뭐라 그럴까요? 이 선례를 남기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이 국정 공백 상태가 물론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네. 만에 하나 발생하게 될 경우에 주요 국가의 이 공직자들이 결정을 내려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네. 이 부분이 만약에 대통령이 부재한다고 해서 네. 그 결정을 미루었다 또 미루지 않고 실행하게 된 그 연유 사정을 갖다가 국회 청문회에서 이루게 된다면 이것도 하나의 좀 선례를 남기게 되는 경우라서 한번은 고민은 좀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김관진 실장이 그러니까 이게 국방부 장관이나 외교부 장관이 주도했다 그러면 네네. 말씀하신 대로 좀 동의하는 부분이 있는데 네네. 청와대 안보실장이니까. 안보실장은 사실 이게 비서관이거든요. 그렇죠. 네, 대통령을 보좌하는. 근데 예. 대통령이 구속된 상태에서 단독 행동한다는 것은 사실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죠. 네네. 네네. 여기에 대해서 자유한국당하고 국민의당, 바른정당, 다른 야당들은 어떤 입장입니까? 지금 뭐 자유한국당, 바른정당은 사드를 찬성하고 있죠. 예. 네네네. 국민의당은 좀 아직 결정이 안 된 모양이죠. 국민의당은 뭐 이제 대선 때 아마 표를 의식해서 원래 당론이 가장 먼저 반대였는데 반대였죠. 안철수 후보가 당시에 이제 찬성으로 예. 입장을 좀 선회했죠. 네네. 중국 쪽 입장은 어떻습니까? 중국 쪽은 제가 보기에는 기정사실화되는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 네. 한국의 사드가 지금 이미 도입이 됐기 때문에 예. 이것은 이제 더 이상 예. 그 어떤 그 사드를 철회할 수 없다. 이런 기정사실로 좀 인정하는 부분도 있지만 예. 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예. 혹시라도 미국과 한국과 중국 그 정상들과의 어떤 그 회담을 통해서 예. 유지 내지 더 이상 이제 전개를 안 하는 지금 이 상태로 이제 더 이상 발전시키지 않는 뭐 이런 구도를 좀 구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박병석 의원이 중국 관련 전문가적인 역할을 해오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예전에 그 홍콩 특파원도 오래 하셨죠. 홍콩 특파원 하셨고요. 네, 그리고 이제 언론인으로서 중국을 많이 상대해 보셨죠. 예. 네. 이번에 특사로 중국 가신다고요? 네네네. 어떤 내용들을 이야기할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특사라는 것이 결국 상징적인 거라 보거든요. 예. 특히 이제 중국은 체면을 굉장히 좀 중시하기 때문에 예. 이번 특사도 시진핑 국가주석이 먼저 제안했던 일이라서요. 네. 저는 굉장히 잘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박병석 의원께서 특사로 가시는 그 자체가 예. 중국인들이 지금 한국에 대한 어떤 좀 보복 조치. 불편한 감정 예. 이런 것이 상당히 풀릴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 중국인들이 체면을 중시하는데 예. 시진핑 국가주석이 제안한 것을 우리가 바로 특사로 이 관계 개선과 어떤 소통하려는 또 네. 대화하려는 그런 모습 자체가요. 예. 중국 지도부와 국민들에게는 굉장히 긍정적인 그 것으로 작용될 예. 거라 좀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드 보복 조치 중단을 요구를 하고 네. 경제 보복으로 인해서 피해가 좀 상당한 상황이니까 이게 대한 이해를 돕고자 박병석 의원을 특사로 보내시는 것 같은데 네네. 미국 쪽은 어떻습니까? 미국 쪽도 저희가 이제 특사를 중앙일보 홍석현 회장을 특사로 아마 내정했다는 네. 언론 보도를 확인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네. 동시에 다 가서 상대방을 이렇게 설득하실 그런 예정이군요. 네, 러시아까지 포함해서요. 네. 네네. 특사를 파견한다는 거죠. 예, 왜냐하면 오랫동안 정상 우리 대통령이 공석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빨리 외교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런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예.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것이죠. 미국 쪽에서 사드 이야기를 내놓으면서 한미 FTA 재협상을 하겠다고 한 것은 어떤 카드를 이용할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번 그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보면 네. 정상회담 전에는 중국을 환율 조작국이다 이렇게 세게 그랬죠. 압박하다가 예. 결국은 트럼프도 중국과의 어떤 경제적인 갈등과 마찰이 생겼을 때 미국도 출혈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 심리전을 많이 이용하는 전형적인 비즈니스맨 스타일이신 것 같아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예.
결국 뭐 우리 한반도나 우리 대한민국에도 지금 굉장히 심리적인 압박을 통해서 미국 보호무역주의에 좀 편입시키면서 미국의 국익을 놓고 지금 트럼프도 지금 제가 볼 때는 그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고 좀 봅니다. 예, 앞으로 국회에서 할 일이 많으실 것 같으니까 이 사드 문제도 지혜롭게 극복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사드 대책 특위의 김영호 의원이었습니다. 네, 2부에서 뵙겠습니다.